an offline payment acquirer and a major payment accept online and offline digital payment. 디지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충전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00원의 디지털 원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So participants of the FinTech Festival when they are and they will be able to scan and pay at all.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소비된 것을 확인할 달러로 결제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디지털에서는 원화가 어느 정도 화폐 영토 주권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1년 만에 그 2배, 2,373억 달러가 됐고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대한민국의 과감한 정책 대응을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And work with us for real-world use cases of stablecoin technology. Entity in Singapore to be very in early compliance. 이제 XSG가 충전됐으니까 한국에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세계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궁금한 가상자산 이야기 머니토크.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죠. DSRV의 김지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의 김지윤입니다. 네, DSRV의 서병훈 소장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SRV 서병희입니다. 먼저 가상자산보다는 현금이나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기존의 자산이 움직이는 망을 금융망이라고 하는데 이걸 여태까지는 은행 안에서 폐쇄망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터넷 위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결제 은행망을 만들고 이 기술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고요.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자산을 움직이고 결제를 할 수 있는 망을 가상자산 결제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결제망, 가상자산이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 가상자산 안에서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만 보면 좀 안전한가 싶기도 한데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가상자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일명 코인이라고 하죠. 이걸 써보면은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전 세계 어디로든 굉장히 10분 혹은 몇 분, 몇 초 안에 보낼 수 있는 게 이 코인이라는 가상 자산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가치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금융 수단으로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 가치 변동성이라는 부분을 제거하고 1달러 혹은 1원에 이 코인의 가치를 고정시켜 놓은 그런 가상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치 자체가 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은 안정하지 않을까라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말씀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는 지금까지 한 14년, 스테이블 코인은 10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가격 변동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한 건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배경 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라는 거 초창기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소위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 가상자산 거래소 안에서 우리가 가치를 저장하는, 우리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보통 코인으로 많이 들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내가 투자하기 전에 나의 그 재산을 들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자꾸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1달러에 고정시킨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최초로 테더라는 회사에서 만들게 됩니다. 2014년부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생겨났고요. 현재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2,000억 불이 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을 의미하고 또 그만큼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쯤 돼서 정말 시청자의 입장에서 또 정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얼만큼 안정적인 거예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의 형태가 바뀐 건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안정적일 수도 있고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먼저 우리가 테라루나 사태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그때 테라루나 사태에서의 이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100만 원의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으면 1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프로그램으로서 100만 원의 가치를 보증하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가치가 급격히 무너져 버린 그런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그 후에 그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만들도록 권고를 하면서 100% 지급 준비금 100만 원을 발행하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라 규제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좀 안정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라 사태가 발생해서 이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이후에 이 가상자산 업계가 대우각성을 했어요. 특히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서 지금은 이 테라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업계 기준이 높아진 거죠. 이같이 확보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장 규모는 3월 기준으로 약 2,100억 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성장한 것인데요. 이 같은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8년까지 약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혁신의 핵심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DSRV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자리도 다양하게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일본까지 다녀오셨다고요. 어디로 또 다녀오셨나요? 네, 하반기에 우리나라도 기업 시장이 열리거든요. 네. 네, 일본은 이미 기업 시장이 활발하게 열려 있고 관련 규제나 세무 등이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의 시부야라는 곳에 가서 DSIV의 그동안의 기술적인 어떤 성취와 그다음에 앞으로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 저희가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도쿄라고 나오네요. 시부야, 도쿄 다녀오셨나 봐요. 네, 아무래도 현재 웹3 산업을 스타트업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도쿄의 시부야 쪽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시부야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타트업들도 시부야 쪽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DSIV도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쇼케이스인가요? 네, DSIV가 그동안 만들었던 기술적 성취와 제품들을 일본에 있는 금융기관들에 소개하는 자리였고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분들이 오셨고 약 한 120명 정도 분들이 오셔서 DSIV의 블록체인 기술들을 구경하시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찾아오셔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そうですね、今日のイベントに関しては、ステーブルコインだったりとか、そもそも韓国でどういったインフラだったりとか暗号通貨が盛り上がっているかみたいなところの側面を、今日2時間3時間で体験できたら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ので。I want to understand what DSRV can do for staking for the market entry here in Japan, and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what comes next. 일본에서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 관련해서 규제와 제도가 완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어답션해서 빠르게 비즈니스화할 건지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活用できるようなステーキングサービスプロバイダー取引所さんに対してサービスはもちろん提供していきますし。 일본은 다른 나라들보다 암호화폐 규제를 좀 더 빨리 시행했습니다. 이 배경에 있는 것은 바로 2014년에 발생한 마운트복스 사건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입니다. 이 같은 대형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발빠르게 규제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규제로 2016년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콜드 월렛이라든지 수탁을 의무화시켰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에 포함시켜서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았고요. 일본은 제도적으로 앞서 있긴 한데 일본의 금융시장 자체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발전하거나 앞서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도는 이제 늦춰져 있지만 신기술을 도입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죠. 따라서 이 두 개가 결합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 기술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행사 영상으로 직접 보니까 가상자산의 세계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생각도 함께 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주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현재 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우선 어떤 나라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기존의 결제망을 확장시키는 노력들이 진행 중이고, 특히 비자나 마스터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이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자체 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리페이나 그랩페이 같은 양 나라 간의 페이먼트 시스템들에 대한 국경 간 세틀먼트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결제 영역, 모든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온갖 곳들에 다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럼 그만큼 국내에 끼칠 영향도 참 궁금한데요. 국내에 본격적으로 좀 도입을 한다면 우리는 좀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싱가포르, 홍콩, 일본 스테이블 코인 이미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동대문에 갔더니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상인들에게 결제를 하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이분들의 월렛 그리고 계좌에 넣어주지 않으면은 이분들은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한국 땅인데 달러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금융, 경제 어떤 일정 영역을 계속 뺏기게 된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꼭 필요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장점들이 있거든요. K-팝이라든지 K-컬처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유저들이 이거를 소비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남미나
어디 아시아, 동남아에 있는 10대 유저들이 한국에 있는 K-팝 뮤직비디오를 본다든지 음원을 듣는다든지 할 때 비자 카드로 결제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럴 때 이분들에게 인터넷만 통하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쓸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게 해드린다면은 한국에 굉장히 수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더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이걸 쓸 수가 있다면 좀 더 편하고 편리하고 쉽게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쓰는 돈은 이미 물리적인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은행 앱에서 보는 돈도 다 숫자일 뿐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사용할 때 저희가 카드 수수료나 송금 수수료를 최근에는 잘 내지 않지만 사실은 저희가 쓰는 물건의 그 가격에 2%, 3%의 카드 수수료가 이미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러한 수수료를 10분의 1 이하로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상인들이 돈을 카드 그 결제액을 정산받으실 때도 한 이틀에서 3일 걸리잖아요. 이 부분도 몇 초 안에 정산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 결제뿐만이 아니라 무역 결제, 해외 송금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쓰게 됐을 때 비용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여러 이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게 하려면은 사실은 열어드리거나 끝단을 보시면 1.4를 넘고 있죠. Transaction count, and that's spread across 257 of models that are emerging, all slightly different but very. 논의되고 실제로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그리고 2단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하는 돈이 결과적으로는 뭐 자산법을 일어나. You know, stablecoin is one of this technology that have gotten to about 1.6 trillion by end of 2030 itself. So that gives a way to load into the card and actually spend it at over 20 million merchants worldwide, or is it 200 million merchants? So we have been a payment processor for the last 10 years. And one of the advantages that we see in the adoption of stablecoin for cross-border payments is the time that it helps save on settlement time and integration time, right? And that's where we've been seeing a lot of adoption for using stablecoin for both communication and settlement as a single pass. 큰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를 different regul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No, thank you for that. Because ultimately, we are trying to figure out how to make a solution. We love to be able to do the same for tourists coming to Korea itself, so that they do not have to download a local e-wallet and they will be able to shop and make purchases offline like a local Korean using their home e-wallet. That's something that I saw a lot of opportunity in and would love to collaborate more with any kind of acquirer or wallet players in Korea itself. 네, 정말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도 좀 줄어들고 또 시간도 줄어들고 그만큼 참 매력적인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앞서서 우려해봐야 할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처럼 계속 활성화가 되면 결국 미국의 달러 패권은 자연히 강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99% 정도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처음부터 긍정적인 건 아니었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이걸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지금 발행액이 한 2,4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0조가 훨씬 넘죠. 네. 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업체들이 아까 100%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지급준비금을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국채를 사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국채를 샀다는 거는 미국이 국채 금리가 튀어올라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가 생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 편리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점점점 많이 쓰기 때문에 달러의 어떤 파워가 그 패권이 강화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국부 유출에 대한 위협이라거나 통화의 주권을 침해받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함께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더 필요한 거겠죠, 대표님? 사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입니다. 이 발행을 통해서 기존의 현실에서 원화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대들을 지켜나가고, 그다음에 외국에 더욱더 넓은 원화에 대한 접근 방식들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의 최선의 방법까지 저희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의 현실화, 이 부분에 조금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말 지금 빨리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그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엄격한 규제보다 더 무서운 게 불확실한 규제이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가상자산 행정지도라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이 막혀버렸는데, 문제는 이게 법이 아니라 행정지도거든요. 법규성이 없는 행정지도로 막혀 있어서 현재까지도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회색지대에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를 명확히 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정합성이 워낙 중요한 분야입니다. 해외,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잘 참고해서 좋은 규제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결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편의성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쓰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자유로운 결제와 신속한 정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전 세계 금융을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터넷 모바일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이러한 새로운 금융 트렌드에 올라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융혁신에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선진국인 우리나라도 이 같은 금융 트렌드에 빠르게 올라타야 금융혁신 분야에서도 새로운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가상자산 이야기 머니토크,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바로 지금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더 깊숙이 생각해 볼 시점이자 골든 타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